동구는 네. 시험 잘 봤어? 그냥 그렇죠. 그렇구나. 윤예주이는 그냥 그렇죠. 그냥 그렇다고? 메가스터디 3는 끝났고 이제 팬덤 영문법 3이죠. 오케이. (8페이지) 펴봅니다. 8페이지. 자, 원래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좀 많이 풀리고요.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하는데 오늘은 좀 간단하게 두리뭉실하게 좀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3학년이기 때문에 중3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문법보다는 어떤 어법과 연계될 수 있는 좀 그런 문장적인 구조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서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의 시제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는 동사의 시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고 하는데, 자, 거기에 딱 보면 첫 번째 보면 뭐가 나오죠? 12시제란 말이 나와 있죠. 12시제 들어봤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12시제 표를 보면 12시제 표를 보면 거기에 기본 시제, 진행 시제, 완료 시제, 완료 진행 시제라고 있죠. 자, 거기에 동그라미 한번 쳐봐. 기본 시제의 동그라미. 그리고 기본 시제 위에다가 씁니다. 단순 시제. 그리고 진행 시제 동그라미. 그리고 완료 시제 동그라미. 완료 진행 시제 동그라미. 자, 여기에 시제가 4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3개가 있죠. 그지? 그러면은 4 곱하기 3은 해서 12시제가 나오는데 일단 그런 게 있다라는 거 알고 넘어갈게요. 자, 거기에 1번에 보면 현재 시제가 나와 있고, 그지? 자, 현재 시제 옆에다가 단순 시제, 현재라고 쓰세요. 현재 시제는 단순 시제 중에서 현재인 거예요. 진행 시제는 단순 시제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진행 시제 들어봤죠? 그리고 3번에 보면 현재 완료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완료 시제 중에 현재인 겁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보면 과거 완료의 관용 표현 이건 넘어가고, 자, 현재 완료 진행형은 완료 플러스 진행이라고 옆에 살짝 써볼까요? 자, 보기 들어봅니다. 보기 들어봅니다. 자, 여기 내 책 내용을 조금 떠나갖고 선생님이 좀 기본적인 얘기를 해줄게. 자, 영어 문장은 주어와 동사 그리고 자, 선생님하고 수업을 했다면 이걸 많이 본 적 있을 거예요. 자, 윤예주의 S가 뭐지? 주어. 그렇지. S가 뭐의 약자인지 아니? 네. S가 뭐의 약자인지 혹시 아니? 서브젝트. 오, 오케이. V는 뭐죠? 동사. 그렇지. 동사. verb의 약자죠. O는 뭐예요? 목적. 그렇지. 목적. object나 objective. C는 뭐예요? 보어죠. complement. 이런 용어는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기호, 그러니까 이 약어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어. M은 뭐예요? 수식어. 그렇지. 수식어는 modifier의 줄임말인데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니? 어자로 끝났지. 어자로 끝났지. 어자로 끝났지.
어자로 끝났지. 사자로 끝나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니? 다른 것들은 다 어로 끝났는데 사자로 끝났어. 자, 이게 왜 이럴까요? 자, 요 사자는 이거는 품사의 개념에서 나온 말이고, 여기에 어자 있지. 이 어자는 문장 성분의 개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엄밀히 얘기해서 주어 뒤에 동사가 온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어요. 왜? 동사라는 말이 던져주는 단어적인 느낌, 이것이 애들을 굉장히 헷갈리게 합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사실은 주어 뒤에 동사라는 말보다는 서술어라는 개념으로 써주는 게 훨씬 정확한 개념입니다. 자,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기본적으로 두 개의 문장을 좀 볼게요. I do it. 자, 이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you should have been done. 자, 이거 어려운 문장인데 혹시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친구 있나? It should have been done by you. 그것은 너에 의해 완료. 너에 의해? 너에 의해? 네. 그것은 너에 의해 뭐라고? 너에 의해 완료되었어야 한다. 오, 맞았어. 자, 근데 완료되었을까? 안 완료되었을까? 안 됐어요. 안 완료된 거죠. 바로 그거예요. 자, 이 문장에서 동사는 초등학교 1학년도 찾겠다. 이 문장의 동사는 뭐예요? 이 문장의 동사는 얘입니다. 맞지? 그리고 얘는 딱 두라는 동사니까 딱 떨어지지, 그지? 이 문장에서 동사는 뭐야? 이 문장에서 동사는요, should 조동사지, have 동사 같지, 빈도 이거 be에서 온 거라는 알아. 그래서 이것도 동사 같지, done 이것도 do에서 온 거 같아, 동사 같지. 그래서 얘 네 개 중에 고르다가 그러면 볼 일 다 본 거야. 그거 모르는 거거든. 여기서 동사는요, 이 전체가 다 동사예요. 자, 이래서 동사란 말을 내가 싫어해. 동사라는 말은 단어로서의 동사도 있지만 주어 동사할 때 그 동사는 절대 한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사는 한 단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서술어니까. 주어 뒤에 오는 거는 그냥 동사가 아니라 서술어니까. 그러면 도대체 동사라는 놈이 왜 이렇게 길어지느냐? 그것은 자, 서술어라는 개념은 하나의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세 가지의 개념이 복합적으로 믹스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선생님하고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알지도 모르는데 조시태. 자, 이거 세 개의 결합입니다. 조시태. 자, 조는 뭘까요? 그렇지. 조는 조동사예요. 시는 뭘까요? 시제예요. 태는 뭘까요? 태는 능동태, 수동태 이겁니다. 자, 그래서 조동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어. 그건 뭐다? 조동사가 없는 경우가 있고 조동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없으면 팩트가 돼요. 조동사가 없으면 그 문장은 팩트가 됩니다. 반면에 조동사가 있어버리면 그건 팩트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의견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시제라는 여기에서 이제 4개의 카테고리가 나오죠. 그게 좀 전에 봤던 너의 그거야.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시제를 과거, 현재, 미래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자, 시제는 어떤 시제가 있다? 단순 시제가 있고 완료 시제가 있고 진행 시제가 있고
완료 플러스 진행 시제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자, 요건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요. 태라는 요소는 여러분들 맨날 수동태만 배워가지고 수동태만 배워가지고 태에는 수동태만 있는 줄 알지만 절대 아니에요. 수동태가 아닌 모든 것은 능동이죠. 능동과 수동 이렇게 있죠. 그래서 봐봐. 조동사가 있고 없고에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요. 혹시 확률에서 고배 법칙이라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나? 응? 자, 여기에 A라는 점이 있어. 그리고 여기에 B라는 점이 있어. 여기 C라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두 가지. B에서 C로 가는 경우가 몇 가지? 세 가지. 그러면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3이죠. 맞지?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지치기 들어가면 이렇게 여러 가지 동사가 나올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자, 조동사 두 가지 경우의 수, 시제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경우의 수, 태 두 가지 경우의 수. 그럼 봐봐. 2 곱하기 4는 8. 8 곱하기 2는 6. 8 곱하기 2는 16. 이따 놔라. 근데 여기에서 또 어떤 경우의 수가 있다? 이 시제가 또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가 너무 들어갈 수 있어. 그 경우의 수 3. 그리고 여기에서 또 부정어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그 경우의 수가 두 가지. 자, 이런 식으로 쭉쭉 되면은 동사는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근데 복잡한데 여기에 있는 주로 이제 나오는 거는 자주 많이 쓰이는 시제들만 다뤄놓은 거예요. 그러나 선생님이 굳이 이걸 너네한테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자, 주어 뒤에 오는 그 동사는 단순한 동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복잡한 개념의 믹싱이 된다는 거예요. 얘는 뭐야? 얘는 조동사 있어 없어? 없지. 시제 뭐야? 겁나 단순하지. 단순. 능동이지. 극도로 단순한 동사의 형태. 얘는 뭐예요? 조동사 should 있지. 그리고 조시태 이 순서가 중요해요. 조동사 있고 나서 그 다음으로 나올 수 있는 게 태입니다. 아니 시제입니다. 시제. have plus pp니까 완료 시제죠. 완료 시제에다가 태는 be 플러스 과거분사 있으니까 뭐죠? 수동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렇게 오는구나. 이렇게 분석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동사는 주어 뒤에 오는 동사는 즉 서술어로서의 동사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 잘 기억하고요. 그리고 나서 동사 뒤쪽에 목적어가 오느냐 보어가 오느냐. 자, 이거 여러분들 혹시 목적어와 보어를 구분할 줄 압니까? 자, 아직도 이걸 잘 모르는 친구, 자, 이 한마디로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자신 있어. 몇 번 얘기했는데. 자, he is a teacher. 자, 이 문장이 있고요. She likes a teacher. 자, 두 개의 문장이 있죠.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자, 주어 she 똑같고요. 그 다음에 동사 is하고 likes 비슷하게 나왔고, 그 뒤에 뭔지 모르겠지만 a teacher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다른 거는 얘 똑같고 얘 똑같죠. 다른 거는 is와 likes 동사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여기에 있는 a teacher는 보어가 돼요. 여기에 있는 a teacher는 목적어가 됩니다. 자, 보어와 목적어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차이.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녀는 선생님이지. 그녀는 선생님이지. 자, 이 내용에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 머리에 한번 딱 떠올려봐. 그녀는 선생님이야. 등장인물 몇 명? 그녀가 선생님이네. 그럼 등장인물 몇 명? 그녀는 선생님, 그녀가 선생님이라네. 그러면 등장인물 몇 명이지? 한 명이지. 응? 그녀가 선생님이래. 응? 그러면은 그녀가 선생님이니까 같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지? 등장인물 한 명. 자, she likes a teacher. 이거 머리에 떠올려봐. 등장인물 몇 명? 그녀는 어떤 선생님을 좋아해. 네? 등장인물 몇 명? 두 명이지. 이해되죠? 자, 얘는 등장인물 한 명, 등장인물 두 명인데 등장인물이 두 명이라는 소리는 얘하고 얘가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라는 얘기죠. 바로 그거예요. 보어라는 것은 좀 쉽게 얘기해서 이 주어의 또 다른 모습을 얘기해 줍니다. 즉 보어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보어는 나야. 목적어는 남이야. 즉 여기 있는 대상과 이 대상은 같은 거예요. 보어라는 것은 바로 그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보어고, 목적어는 얘하고 절대 동일한 대상이 아닌 남이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적어와 보어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고,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목적어라 그러면 을력이 붙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을력이 붙는다고 다 목적어도 아니고요. 그리고 을력이 아니어도 목적어가 되는 경우의 수가 몇 개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보게 될 텐데, 자, 이 여자가 누구를 좋아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선생님이 필요해요. 좋아하는 목적이 뭐예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되는 거죠. 즉, 이 짓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대상. 이게 바로 목적어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is 하나, 동사 하나 차이에서 이거하고 이게 갈렸죠.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뒤에 오는 똑같은 a teacher를 바보로 만들고 천재로 만들고 이렇게 바꿔버리죠. 그래서 뒤쪽에 목적어냐 보어냐를 결정을 하는 건 누구다? 바로 이 동사입니다. 자, 이거를 문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동사가 문장의 형식을 지배한다. 이따위 말을 써요. 동사가 문장의 형식을 지배한다. 이따위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데 그건 무슨 소리냐? 어떤 동작을 하느냐, 어떤 짓을 하느냐에 따라서 뒤쪽에 필요한 대상들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자, 괜히 지금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번 정도 이거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전반적인 어떤 이 라인을. 자, 그래서 목적어와 보어의 개념. 자, 이건 누가 결정한다? 얘가 결정을 한다. 그리고 수식어 있죠, 수식어. 수식어는 사실 명사적 수식어가 있고 부사적 수식어, 아니 형용사적 수식어가 있고 부사적 수식어가 있는데 그걸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기 좀 그렇고, 자, 시간을 나타내는 말, 뭐 장소를 나타내는 말 쭉쭉 붙어요. 이렇게 문장에. 그런데 이게 수식어 하나, 수식어 둘,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오는 게 empty죠. empty. empty는 뭐다? time. 시간을 나타내는 말은 문장의 가장 뒤쪽으로 간다. 시간을 나타내는 말은 무조건 수식어는 문장의 가장 뒤쪽으로 간다. 자, 그리고 문장에서 아까 조시테레메, 그지? 여기서 시간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짓는 게 뭘까요? 시제겠지, 시제. 아무래도 같은 시자가 들어가니까. 자, 이 시제는 요 시간을 나타내는 empty와 풍합이 맞아야 돼요. 당연하지. 앞에는 미래 시제를 써놓고 뒤쪽에는 yesterday를 써놓으면 되겠어? 안 되는 거지. 반대로 앞에는 과거 시제를 썼어. 뒤쪽에는 tomorrow를 쓰면 되겠어? 안 되겠죠. 자, 동사를 쓸 때는
시제를 쓸 때는 항상 이 끝을 쳐다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왜 그래머 인사이드 2 왜 그 저기 맨날 그 문법 보충 연습 같은 거 할 때 예라고라고 배웠잖아. 예라고. yesterday, last, ago 같은 게 문장 끝에 있으면 과거 시제 쓴다. 그것도 바로 이거와 같은 겁니다.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는데 yesterday, last나 ago 이런 거 문장 끝에 보이면 무조건 과거 시제 쓴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건 바로 지금 이런 얘기를 좀 돌려서 치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요. 시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아, 11월 초에 비해서 지금 몸무게가 엄청 많이 빠졌어. 그렇게 안 보이나 보지? 나이가 들면서 그래요. 나이 아니 내가 뭐 이 나이에 뭐 내가 누구한테 뭘 잘 보이겠냐. 근데 병원에서 혈압이 높다고 살 좀 빼.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듣고 좀 충격 먹고 그거로 담배도 끊었었는데 다시 아무튼 저기 어쨌든 (11월) 초에 비해서 지금 한 7kg 빠졌어. 많이 빠졌지. 자, 시제 잠깐 볼게요. 자, 시제. 시제가 뭐가 있습니까? 자, 단순 시제 있죠, 단순 시제. 단순 시제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시제? 완료 시제 있습니다. 진행 시제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 시제, 과거부터 해왔어. 근데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네. 그래서 이 완료하고 진행 시제가 합해진 완료 진행 시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총 4개의 종합적인 시제가 있거든요. 자, 단순 시제는 어떻게 쓴다? 그냥 그 동사만 써준다. 동사 하나만 써준다. 동사 하나만. 완료 시제는 어떻게 쓴다? 자, 우리가 have라는 동사를 조동사화 시켜서 일단 have 관련된 동사를 쓰고 그리고 나서 이 동사의 과거 분사를 적어주면 완료 시제가 되는 거예요. 진행 시제는 몇 번 얘기했지만 반드시 비동사가 있어야 해요. 많은 친구들이 진행 시제 그러면 ing만 오면 되는 줄 아는데 그건 완전한 착각입니다. 그건 진짜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비동사하고 의미의 핵심이 되는 동사의 ing, 즉 현재 분사를 써줘야지 이게 진행 시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완료하고 진행 시제가 결혼을 하면은 have 다음에 과거 분사 쓴다네. 그지? 그러면 이 be하고 ing잖아. 그지? 그럼 얘하고 얘를 묶어버리면 돼. 비동사의 과거 분사를 써주면 돼요. 그죠? have 플러스 과거 분사가 완료 시제고 비동사 더하기 ing가 진행 시제잖아. 그러면은 얘하고 얘를 붙이면 뭐가 되지? 비동사의 과거 분사는 have been ing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간단하게 단순 완료 진행 이거 좀 개념을 설명해 줄게요. 자, 여기 어떤 이게 수직선이야, 수직선. 여러분들 혹시 미분 같은 거 해봤나요? 미분 아직 안 배우구나. 자, 여기에 t라는 하나의 시점이 있습니다. 자, 단순 시제는 뭐가 궁금하다? 했어, 안 했어가 중요합니다. 밥을 먹었어, 안 먹었어? 도둑질을 했어, 안 했어? 똥을 쌌어, 안 쌌어? 이게 중요한 겁니다. Yes or no. 즉
이 시점에 했어? 안 했어? 이렇게 그것만 물어보는 시제가 단순 시제인데, 그래서 단순 시제는 점의 개념이에요. 포인트의 개념이에요. 자,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완료 시제하고 비교하면 돼요. 완료 시제는 특정한 시점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거. 이건 아마 완료 시제 설명하면서 대부분 이 개념을 설명을 하거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다. 자, 누가 보더라도 이어져 오니까 이건 무슨 개념? 선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진행 시제는요. 진행 시제는 아무 동사한테 쓰는 게 아니에요. 진행 시제는 영어 동사는 상태 동사와 동작 동사로 나누어지죠. 상태와 동작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룰, 그거는 바로 가시성입니다. 눈에 보이면 눈에 동작으로 드러나면 그거는 동작 동사고, 눈에 안 보이면 그거는 상태 동사가 되는 겁니다. 너네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혹시 알겠냐? 너네 선생님이 좋아하는 노래가 뭔지 알아? 모르지. 너네 선생님이 좋아하는 걸그룹이 누구지 모르지. 생각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내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 내가 안 산다는 얘기 많이 했을 텐데 그런 것들은 눈에 안 보여요. 자, 상태 동사의 가장 대표적인 거 일단은 감정, 소유, 그리고 생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상태 동사라고 하는 거고, 동작 동사는 뭐 달리는 거나 혹은 뭐 자, 뭔지 알겠지? 그리고 자, 뭔지 알겠지? 딱 봐도 알겠지? 응? 자, 이렇게 눈에 보이는 동사들이 동작 동사입니다. 진행 시제는 뭐다? 진행 시제는 상태 동사에는 절대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눈에 띄는 얘네한테만 적용이 된다는 거. 됐죠? 자, 그랬을 때 진행 시제의 핵심은 뭐다? 동작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시제다. 즉 상태 동사는 그래서 뛸 틈이 없고 요 동작의 연속성. 내가 그걸 그때 하고 있었다 이런 개념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시제는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완료 진행 시제는 자, 진행 시제를 이걸로 나타내면 요게 점이 하나 있었지, 점이. 그 점 위를 이렇게 지나가는 짧은 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이론을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책을 보고 간단하게 접목을 시킬게요. 자, 볼펜 들어. 자, 현재 시제 있죠? 자, 현재 시제. 현재 동작이나 상태, 습관, 불변의 진리, 사실, 속담 등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자, 현재 동작이나 상태는 당연히 현재 시제가 쓰지. 근데 옆에 습관 동그라미, 진리 동그라미, 속담, 사실. 자, 습관, 불변의 진리, 사실, 속담. 그 위에다가 간단해 요렇게 해서 과거, 현재, 미래. 요렇게. 자, 간단하게 메모를 하세요. 이게 뭔지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습관이 뭐냐? 자, 여러분들 습관이 어떤 습관이 있어? 늦잠 자는 습관이 있다고 쳐볼게. 자, 늦잠에 습관이 있다 그러면 어제도 늦잠, 오늘도 늦잠, 내일도 늦잠이지. 과거, 현재, 미래 전부 다 늦잠을 자고 있어. 자, 불변의 진리. 자, 물이 100도씨에서 끓어. 임진왜란 때 물이 몇 도씨에서 끓었을까? 행주산성에서 100도에서 끓었겠지.
그리고 오늘 너네 라면 끓여 먹으려고 했는데 일기학일 때 100도씨. 그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손자가 있다고 했죠. 손자한테 라면을 끓여줄 때 그때도 100도씨. 과거, 현재, 미래 다 100도씨죠. 자, 지구는 둥글다 과거예요. 현재, 미래. 자, 이런 것들은 불변함. 그래서 과거 시제를 쓸 거냐, 현재 시제를 쓸 거냐, 미래 시제를 쓸 거냐. 그 대표 시제인 현재 시제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얘기예요. 속담들 중에 진리라고 보면 되고 미래 시제를 대용하는 거. 자,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 대신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 이것은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2번에 보면 왕래 발착 동사라고 나오죠. 자, 왕래 발착 동사가 뭐죠? 오고 가는 그런 동사죠. 오고 가는 동사. 오고 가는 동사인데 얘네들이 미래 시제를 위를 포함하지 않고도 그냥 미래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떤 습관적으로 쓰는 그런 패턴이다. 이런 문장이 있더라도 그렇게 이렇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 정도만 알면 되고. 자, 밑에 진행 시제 있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거 많이 나오네. 자, 진행형 불가동사 동그라미 쳐도. 자, 지각동사는 냅두세요. 지각동사는 진행 시제로 가끔 쓸 수도 있어. 자, 감정동사 동그라미. 상태동사. 자, 상태동사는 거기 동사들이 있는데 이걸 굳이 상태동사라는 카테고리로 묶기보다는 그냥 그 동사들 자체로만 기억해. 소유동사 동그라미, 인식동사. 자, 거기에 있는 이 동사들은, 여기에 있는 동사들은 뭐다? 쉽게 얘기해서 눈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He is having breakfast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have는 먹는 거죠. 그건 아침을 먹고 있다 이 소리죠. 먹는 거는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당연히 보이지. 동작으로 드러나는데. 이럴 때는 진행시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동작으로 드러나고 누구나 얘가 이걸 하고 있다는 게 눈에 띄면 진행시제를 써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현재 진행형이 always, constantly 등의 부사와 함께 쓰이면 동작의 반복, 행위자의 습관을 나타낸다 했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왕래 발작 동사가 진행형으로 쓰고 미래를 표시하면은 그냥 이것도 똑같이 가까운 미래를 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9페이지로 넘어올게요. 자, 현재 완료가 있습니다. 현재 완료는 자, 현재 완료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 동그라미 쳐볼까요? 옆에다가 현재 완료의 4가지 해석 방법이라고 쓰세요. 자, 여기에 나온 것들은 현재 완료가 우리말에 현재 완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지고 코끼리를 한 번에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떤 놈은 꼭 무슨 기둥같이 생겼고 어떤 놈은 꼭 무슨 호수같이 생겼다고 그러고 어떤 놈은 무슨 큰 뭐 이렇게 들판같이 생겼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완료는 우리말로 딱 떨어지는 해석 방법이 없기 때문에 4가지 해석 방법을 돌려치기 하는 겁니다. 자, 완료 옆에 써. 완료 옆에다가 했다. 경험 옆에다가 쓰세요. 한 적 있다. 계속 옆에다 쓰세요. 해왔다. 이게 가장 많이 알려진 완료 시제죠. 결과는 해버렸다. 자, 이전에 많이 설명을 했지만 완료 시제는 완료 시제의 완료는요. 마치 과거처럼 해석을 하면 됩니다. 했다 안 했다. 두 번째, 경험 있죠. 경험은 뭐뭐 해버렸 아니 뭐뭐 한 적 있다인데 거기에 있는 여러 개의 부사들 있죠. 부사들. 특히 횟수를 나타내는 부사들은 경험과 철석같이 달라붙는 거죠. 네번은 한 번도 한 적 없고 once는 한 번 했고 twice는 2번 했고 그리고 거기에 before 나오죠. before 동그라미 치고 이 before는
자, 옆에다가 부사예요. 여러분들 before 그러면은 대부분 뭘 생각하죠? 접속사 before나 전치사 before를 생각을 할 겁니다. 여기에 before는 부사 before고 옆에다가 예전에 이런 뜻이에요. before는 시간을 나타내는 예전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3번 for하고 since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겁니다. 뭐 하는 동안 뭐뭐 이래로. 자, 옆에다가 뭐라고 쓰는가 하면은 라인의 개념이라고 써요. 라인의 개념. 무슨 소리냐? For 3 years 그러면 점일까 선일까? 자, 이게 2019년이야. 여기가 2022년이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3이라는 거야. 즉 아까 얘기했듯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네. 자, 여기에 이 시간을 나타내는 수식어가 선의 느낌을 주고 있어. For 3 years. 그지? 그렇다면 동사도 그 선에 맞는 완료 시제를 써주는 거죠. 알겠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yesterday나 last나 이런 단어들은 긴 느낌이 아니라 딱딱 떨어지는 점의 느낌의 부사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궁합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과 있지, 결과. 결과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결과는 뭐 여러 가지 있다고 하지만 두 가지밖에 없는, 여지껏 봤을 때 딱 두 가지 있거든. 자, have gone 밑에는 뭐라고 쓰느냐? 가버렸다. 가버렸다. have lost 밑에는 잃어버렸다. 자, 가버렸다 하고 잃어버렸다의 공통점. 지금 없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 새끼 집에 가버렸어. 제대했어. 그 얘기는 뭐야? 지금 부대에 없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식당에서 밥 실컷 처먹고 나 지갑 잃어버렸어. 그 소리는 뭐야? 돈 없다는 소리야. 싸대기 처맞겠지 당연히. 그죠? 그래서 가버린 결과가 뭐야? 없어. 잃어버린 결과가 뭐야? 돈이 없어. 이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have gone to하고 have been to 있죠? 자, 이건 많이 이야기했는데, 자, 여기가 한국, 여기가 미국. have been to는 갔다 오는 거죠. 갔다 온 적이 있다. have gone to는 뭐다? has gone to는 가버렸다. 그래서 지금 없다. 이 소리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럼 봐봐. 예전에 여러분들이 했던 것들 다 똑같이 또 나옵니다. 또 나오는데 이걸 굳이 반복을 할 필요가 있냐? 있지. 왜? 전에 거 잘 모르니까. 척척 풀어내면 되는데 문제를 풀어보면 또 생각보다 쉽게 안 풀려요. 왜? 익숙하지 않으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네. 자, 오케이. 오늘은 선생님이 좀 전반적인 걸 이야기를 했었는데 되게 이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지만 뭐 이거를 다 명확하게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때 분명히 들을 때 도움이 될 거고. 자, 숙제는요. 분명히 자, 진도 나간 건 없지만, 아니, 진도를 많이 나간 건 아니지만 자, 내가 딱 13쪽까지만 내줄게. 정말 핸드폰 가져가고